안녕하세요. 신풍제약이 장중에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시간에서는 하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게임즈 집중하느라 신풍제약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매매가 끝나고 신풍제약을 거래할 기회가 있었지만 뭔가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승할 때 정상적이지 않고 어거지로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잘못하면 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여러분이 봐도 신풍제약 차트 모양은 딱 봐도 수상하죠. 자로 그은 듯이 일직선으로 상승합니다. 등락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죠. 조정과 횡보를 거친 다음에 양봉을 뽑아내면서 파동을 그리는 차트가 아닙니다. 이런 거 서서히 올라가다가 한 번에 장대 음봉을 길게 뽑아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살금살금 계속 오르다가 한 번에 찍 파란색 음봉을 그어버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장대 음봉을 뽑진 않았는데 시간에서 장대 음봉을 뽑아냈죠.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일부러 저런 차트를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상승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상한 차트를 보여주고 결국 시간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는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첫 시간에서는 매도 잔량이 30만 주 정도였나요? 작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서 마지막에는 약 13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보유자들도 매도에 동참했던 것이죠. 신풍제약이 시가총액이 약 4조 원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제약바이오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꺾이면 투심도 꺾일 가능성이 다소 있죠. 그리고 특히 영향을 받는 건 역시 관련 테마주들이겠죠. 관련 업종이고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국내 2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봐서 알겠지만 딱 봐도 안 좋게 나온 결과였을 겁니다.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평균 연령은 52세였고요. 실험군은 피라맥스 투여군이고요. 대조군은 위약 투여군입니다. 각각 투여한 다음에 28일 뒤에 바이러스가 억제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에서 피라맥스군과 위약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라맥스군은 52명이고 대조군은 58명이라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신풍제약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유의하게 나오지 않으면 좀 더 이것저것 데이터를 뒤져보면서 만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층화된 집단을 기준으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고령, 비만,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했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전체 집단이 아니라 이런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따로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위험군에서 실험군은 10일 뒤 100% 음전을 이룬 반면에 위약군은 28일까지도 100% 음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이죠. HIV도 비슷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환자에서는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4차 환자에서는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HIV도 탑라인 발표 당시 하한가를 갔던 것처럼 신풍제약도 탑라인 발표 날 오늘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전체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결국 중요하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인 겁니다. 세부적인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였으면 세부적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유효한지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전체 집단에서는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주식 매도라는 겁니다. 원래 임상시험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뒤져서 발표했는데 이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냉정했던 겁니다. 신풍제약은 망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감염성 바이러스를 고보유 환자군에서는 피라맥스2 약 3일차에 위약군 대비 감염성 바이러스의 양이 2.8배 유의적으로 감소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전체 환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도출된 특정 집단을 세부적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전체 보유 환자도 아니고 고보유 환자로 나눴고 2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3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8배라는 꽤 차이가 큰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고보유 환자의 기준은 전체 환자 중 감염성 바이러스 보유량 상위
20% 환자였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보유량이 적은 사람들 간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보유 환자를 기준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있다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한마디로 바이러스 양이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라맥스를 투여했더니 그냥 물약을 투여받은 사람들보다 바이러스 양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뜻이거든요. 2.8배만큼이죠. 그런데 이번에 신풍제약의 사례도 보면요, 돈이 더 들더라도 샘플 사이즈를 안전하게 꽤 키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약바이오 시가총액이 박살나는 걸 보면 오히려 샘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돈을 쓰는 게 더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임상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샘플 사이즈는 엄밀하게 계산되어서 도출될 겁니다. 하지만 이 도출된 샘플 사이즈보다 좀 더 안전하게 더 환자를 모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샘플 사이즈도 추정과 가정이 꽤 들어갑니다.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환자 수가 모자라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가총액이 대폭 사라지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환자 수를 113명으로 정한 것도 이유가 있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임상 3상이 아니었거든요. 임상 3상은 환자 수가 몇 배 더 많을 텐데요. 임상 2상에서는 그보다 적은 환자 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 수가 적어야 하는데 너무 적었던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하는 공통적인 멘트는 비슷합니다. 보통 샘플 사이즈가 작았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약이 효능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회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안전하게 돈이 더 들더라도 앞으로는 계산된 샘플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하면 좋겠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러가지 다른 지표들과 결과들을 통해 어느 정도 효능을 믿어볼 근거들은 있습니다. 앞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몇 가지 결과들에서 유의미성을 확인했죠. 모든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대규모 임상 3상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시도 나옵니다.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신청 공시죠. 그리고 환자 수가 적었다는 걸 의식했는지 대규모로 진행합니다. 무려 123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금 본 임상 2상의 113명의 10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규모 임상 3상은 임상 2상보다 분명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환자 수만 생각해도 10배가 늘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비용은 10배가 더 들어가죠. 회사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아닙니다. 진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행하는 임상시험인 것이죠.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 환자 수가 적었다고 회사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임상 3상에서는 입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진행하는 겁니다. 탑라인 결과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나왔지만 자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데이터에서 효능을 입증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신풍제약은 국내 임상 2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2상 환자 수는 113명으로 샘플 사이즈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환자 수는 1238명으로 약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임상 3상은 샘플 사이즈로 인한 문제는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